자, 이어서 월요일은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채권 시장에 관한 플로우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채권 시장은 굉장히 강세폭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2월달 FOMC가 있었는데요. FOMC에서 1분기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도 전 구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보시다시피 주간 기준으로 19.4bp 떨어졌고요. 10년물은 13.2bp 하락하는 등 강세폭이 큰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내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기존 50bp에서 25bp로 낮춰진 데다가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주중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언급하자마자 장중 기준으로 미국 국채 2년물은 4.09 그리고 10년물은 3.38%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2월의 대표적인 초반 FOMC와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 미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라든지 이런 주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채권 시장의 키워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고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달 비농업 고용이 5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18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상 컨센서스의 2배나 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달이랑 11월 달 고용 수치도 상대적으로 상향 수정되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 중심으로 호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달 실업률도 3.4% 나왔고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그리고 YOY 기준으로 4.4% 오르면서 그나마 12월 수치인 0.4% 그리고 4.8%를 하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긴축 행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연준이 향후에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3월달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연내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1월달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런 시장의 기대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정과 미국 국채 금리의 커브 역전이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고용 호조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시계 자체를 길게는 보지는 않고요. 현재 미국 국채금리 커브를 보면 채권 시장은 여전히 경착륙의 가능성까지 내다보면서 커브 역전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전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이러한 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힘을 길어주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모기지 채권의 금리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 시장은 매우 부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미국 금융시장과 IT 기업들의 정리해고도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비심리 지표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이 되고 있고요. 주당 노동 시간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임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과연 주식시장이 동의를 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경기 침체 판단의 지표로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하락 경로에 진입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연내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기다가 풍부한 단기 시장의 유동성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고용 호조의 지속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만 그 호조가 일회성에 그칠 경우 시장의 약세폭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준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50bp의 금리 인상일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금리 인하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금리 동결은 앞으로 12개월 이내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옵션에서 제외를 했고요. 결국에 자본 차익과 캐리라는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50bp의 추가 인상보다는 하반기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의지가 계속 피력이 되고 있지만 그 의지만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방향성이 바뀌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의 부진 가능성에 대한 미국 국채 금리의 민감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들에 베팅하는 자금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일자리라든지 부동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말씀을 해 주시다시피 좀 큰 그림에서는 금리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잘 녹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